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은 강릉 안반대기를 비롯해서 태백, 매봉산 일대 등 고랭지 채소 재배 주산단지죠. 그런데 채소값 하락이 아주 심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래 들어서는 절임 배추를 대도시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농산물 중에서도 채소만큼 수급 조절이 어렵고 또 가격이 널뛰듯 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농사도 없습니다. 가락동 시장의 채소값은 아침 저녁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채소 농사는 사실 투기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출하를 포기하고 밭에 채소를 그대로 묵히거나 밭을 갈아엎는 일들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소고기 묵국도 많이 드시고요. 또 배축국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김치 서너 포기 더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씀 시작합니다. 네, MBC 강원영동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톱 보기 한 발 더. 오늘 보도국의 김인성 그리고 이영철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말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흙탕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기가 아니어도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는 흙탕물의 오염 문제. 먼저 이용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달 그 삼척시 근덕에 그 삼표 동양시멘트의 신광산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교곡천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흙탕물은 마읍천으로 흘러든 뒤 맹방 앞바다까지 오염시켜 바다가 제 빛깔을 잃었습니다. 상류에 위치한 동양시멘트 신광산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장장 8.5km의 하천을 오염시켰습니다. 뭐 이러니까 저 어민들이 지금 조개를 저 개하는데 몇 년째 지금 조개를 못 캐고 있다고 이 흙물 때문에. 허술한 광산 관리로 하천과 바다가 흙탕물로 뒤덮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 지난 6월, 5월에는 동해 추암해변에서도 그 GS 동해전력 공사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는 이제 삼척시 하장면에 광동댐 보강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나왔었습니다. 또 2006년은 그 김희성 기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양양국제공항이랑 리조트가 들어서던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해안으로 엄청난 토사가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그 수산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 조개 양식장, 가리비 양식장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 오던 일인 거네요,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태백 같은 경우는 폐광지가 많고 네. 폐광산에서 그런 흙탕물들이 광해방지 사업을 하는 중에서 흙탕물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계속 나왔던 그런 일이죠. 네, 우리 지역은 고랭지 채소 재배 지역이어서 흙탕물 저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흙탕물도 또 이제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해안에는 굉장히 흙탕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동해안에 잦은 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을 만나서 토사가 흘러내려갈 경우에 짧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또 많은 양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어떤 환경을 갖고 있죠. 네. 동해안에. 그렇게 이제 흙탕물이 생기게 되면은 주민들 피해 어떻습니까? 삼척 광진해변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를 하러 왔는데 네. 그때 이제 마침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로 스쿠버를 못했다라든가 그 해변에서 있는 양식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분명하겠죠. 왜 이런 그 흙탕물 피해 오염이 반복이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이런 흙탕물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을 보면 첫 번째로 이게 건설공사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데서 보통 침사지를 만들어 놓거나 바닷가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게 오탁 방지막처럼 네. 그 흙탕물이 번져나가는 것을 펜스를 치는 것. 펜스를 네. 치고 하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사전에 이제 예를 들어 기상을 보고한다거나 기상을 보고하더라도 방지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하도 높게 치거나 그런 것들이 쉽게 파손되고 침사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동양시멘트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흙탕물이 나갔고 뻘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네. 그 양을 잘 모르겠다. 네. 올해는 못했고요. 전체적인 광산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용역을 받아서 침사지 새로 설치할 거부터 할 겁니다.
계속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현장 확인이나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서 확인을 했다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보는 주민들도 좀 더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피해 현황을 정확히 규명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토사가 하천에 유입된 후에 그 희석되거나 침전돼서 농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현장에 정할 경우에는 대형 토사 일조 사건을 제하고는 거의 규제할 수 없지 않나. 네, 결국은 좀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뭐 측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요. 흙탕물 오염과 관련해서 뭔가 좀 법적인 규정이 없어요? 예, 규정은 있습니다. 일단 뭐 1995년에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이런 그 흙탕물 오염이라든가 이런 오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거고요. 그게 이제 2005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법명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수역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호수, 바다 같은데 이런 토사나 흙탕물이 내려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상수원이나 이런 것들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법적 규정이 있다면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뭐 민형사상 어떤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뭐 그렇지만도 않다면서요? 네, 원래 규정상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흙탕물을 일으킨 업체들을 예를 들어 바다에서 일어났으면 해경, 그다음에 육지에서 일어났으면 뭐 일반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동해에서 이런 흙탕물이 발생해서 동해시청이 해경에다가 고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해경에서 이제 해당 지자체 동해시에 온 거는 뭐냐면 이 법안 자체가 위헌 여부 때문에 위헌 판결에 따라서 이게 개정을 준비 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나와서 네. 이 두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발이나 처벌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3년도에 위헌 그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법리적인 무슨 공백 상태라고 하더라도 후속 대책이 뭐 입법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2013년에 위헌 판결이 났고요. 네. 왜 이게 위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 2010년하고 2011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흙탕물이 나온 그 해당 업체 그 직원이 고발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그 법안을 보면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서 상수원 또는 하천이나 호수를 현저히 오염시킨다. 네. 다량이라는 것들이 과연 얼마가 다량이냐. 네. 그다음에 현저히 오염시킨다. 현저히라는 건 얼마나 오염시켜야 되냐. 예를 들면 뭐 탁도가 얼마야 되냐든가 양이 얼마야 된다. 그다음에 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분이 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그 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그렇죠.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개정안이 시행령까지 해서 올해 9월에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소급이 입법 안 되니까 예. 그게 참 그 모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뭐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환경 당국이 좀 게으른 게 아닌가 이런 건 빨리빨리 개정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흙탕물이 나왔을 때 당연히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형사적 처벌이 있을 것으로 알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벌할 그 법 조항이 없어요. 가행 방선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보안 사무소에 저희들이 조치를 의뢰를 해놨거든요. 네. 네. 그 지자체가 뭐 과태료를 물리거나 뭐 그럴 수는 없나요, 이거? 지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하려면 자체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아까 수질 및 수생태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여기다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위법 때문에 묶여 있는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럼 이제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 개정안으로는 좀 네.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됐나요? 네, 그거를 환경부에서는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헌 소지도 없애고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개정을 내놨는데 현장에서 보는 그 환경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건설공사라는 것으로 한정을 지어놓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새로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공장을 짓는 거나 이런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광산, 석회석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거기서 제외가 돼버린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네. 보면은 누적 강우량을 20mm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동해에서
집중폭우나 호우가 내린다고 해도 최소한 뭐 50mm에서 70mm가 내려서 흙탕물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 지난 11월에 동양시멘트 신광산에서도 주말에 한 7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20mm 이상인 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다는 거고요. 또 공공수역이라 그래서 법상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 호수, 바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근해를. 근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가보면 이런 토사가 발생하는 그 범위를 하천이랑 호수로만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바다에서 이런 흙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현장에 맞게끔 제대로 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처벌을 못하게끔 이렇게 된 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염물질이면은 분명한데 법적인 미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처벌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 빨리 좀 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용철 기자는 태백 지역에도 주재를 했고 그 폐광의 그 갱내수 문제도 많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갱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고 백화 현상, 적화 현상이라서 그 하천이 빨갛게 되거나 하얗게 되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부 네.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배출했을 경우에는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갱내수 문제도 사실은 오랜 시간 폐광을 시킨 다음에 10년 뒤에 물이 그렇죠. 흘러나올지 20년 뒤에 네.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때 가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현재도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갱내수 처리 문제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네. 또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벌어지는 어떤 하천에 대한 오염, 바다에 대한 오염, 거기에 중금속이 뭐 몇 배가 나왔네 이런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원래는 뭐 이건 여러 얘기겠지만 광해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해양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 기름은 딱 오염물질로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서 뭐 법적인 조치나 제재를 하는데 흙탕물로 인해서 또 해양 생물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일단 그 법적으로도 보면 기름 같은 경우는 완전 오염물질이라는 규정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양이 적고 많건 그다음에 어디서 나왔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형사 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흙탕물 같은 경우는 뭐 새로 개정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토사량이 1톤 이상 그다음에 이것들의 최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흙탕물이 나온 지점에서 50m에서 100m에서 떠서 그 상류의 맑은 물 30m 이상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염 지점에서 50에서 100m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그 사이에 이게 희석이 되거나 강물은 흘러가니까요. 네, 네.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로 하면 오히려 적발하기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름 같은 것처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 네. 좋지만 네. 흙탕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양이 나왔고 또 이 양이 기준에 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적용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럼 오히려 새로운 개정안이 조금 더 후퇴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뭐 법원에서 이제 명확성이 위배됐다고 이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나쁘게 보면 자의적 판단이지만 적용 범위를 효율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서 과태료 처벌을 하거나 제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규정된 틀 안에 맞지 않으면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참 큰일이네요. 그러면은 그 입법 미비 좀 보완하고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단 환경부에서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장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법을 개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여기 개정한 거대로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적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환경부 담당자는 얘기를 하는데 네. 20m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업체가 적발할 수 있냐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0mm 미만으로 잡아놓은 거는 평소에 비가 안 왔을 때도 배출하는 업체를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뭐 조치를 취하고 제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발생하기 전에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 피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면 공사 현장, 광산이면 광산에서 여기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침사지라든가 배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최대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사전 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나 관리관청에서는 그냥 맡겨놓고 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전 영향 평가가 있을 테니까 그것과 그 후에 어떤 생물체들의 피해라든가 증가나 감소를 확인해봐서 그것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인간이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망가진 자연 속에 인간이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인데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오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입법 미비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오염, 공사라든가 사업장 건설 시에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서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삼표 동양시멘트의 침사지에서 흙탕물이 넘쳐 흘러 인근 바다와 하천이 오염된 데 대해 관계 기관들이 행정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신광산 침사지를 준설하지 않아 마읍천으로 흙탕물을 흘려보낸 책임을 물어 삼표 동양시멘트에 보안 명령을 내리고 폐토장 사용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척시도 신광산의 폐석과 폐토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흙탕물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김치 냉장고의 보급으로 인해서 적기가 따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주말이 기상청의 발표대로라면은 영동 지역의 김장 적기라고 그러는군요. 네, 김장을 해서 자식들한테 보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요. 또 핵가족 시대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마트에서 많이 사 먹기도 합니다. 요즘은 겨울철 반양식으로 여겼던 김치를 많이 먹지 않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김장은 우리네 가정에서 연례 행사죠. 네, 김장 겉절이에 삶은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살짝 데운 막걸리 한 잔 참 좋지 않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배추도 절이고 채도 썰면서 가족 간의 정도 좀 돋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